어느 날 알라라는 어린 소년이 어딘가에 갇혀 있었고 그 앞에는 유고라는 거대한 지니가 서 있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알라는 그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유고는 대답했다. 그 질문에 답할 수는 없지만 결심한다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말해봐. 너는 돈을 원하니 아니면 권력을 원하니? 반대편에는 알리라는 젊은 남자가 있었고 그는 매우 나쁜 사람인 부치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최근에 나타난 탑 하나를 정복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 탑을 정복하는 자는 큰 부와 권력, 마법을 얻게 된다. 날아다니는 양탄자와 지니의 그릇 같은 도구들을 포함해서 어느 날 알리는 과일 가득 실린 화물차에 들어갔고 충격적으로도 그 안에서 알라를 발견했다. 먹고 있던 것이다. 알라는 화가 나서 그를 옷깃 잡았다. 갑자기 부칠이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부칠이 보고 보니 알라가 물건을 먹고 있어서 그는 알리에게 꾸짖으며 머리를 밟고 말했다. 이 물건값을 치를 때까지 공짜로 일해라. 그날 밤 알리는 배가 고파서 자신이 먹을 것을 넣어둔 통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알라가 먹고 있었다. 알리는 절망에 빠져서 말했다. 이 탑을 정복하지 않으면 난 곤란해지고 돈도 없다. 그래서 알라는 그에게 물었다. 그게 뭐야? 알리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해서 말하는 도중에 잠이 들었다. 알라가 잠들기 전에 그는 플루트에게 말하며 말했다. 아마 너의 친구 중 하나를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야. 가봐. 다음 날 알라는 알리에게 물었다. 어제 말했던 그 탑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니? 알리는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다. 10년 전에 나타났고 7번째 던전인 암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결단을 내리며 선언했다. 나는 암만과 이 세상의 모든 탑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정복할 것이다. 알라가 그에게 물었다. 돈을 사랑하니? 알리는 대답했다. 물론이지.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가는 길에 알라는 짐을 들고 있는 소녀와 부딪혔고 그녀는 땅에 넘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모르지아나였다. 그녀는 그를 환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떠났다. 하지만 알라는 그녀의 다리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르지아나는 깊이 부끄러워했고 그녀가 들고 있던 물건들이 떨어졌다. 알리는 알레에게 자신이 노예라고 설명했다. 알라는 그녀에게 달려가 플루트를 불어 쇠사슬을 부수었다. 모두가 그가 한 일에 충격을 받았고 알리는 그에게 방금 한 일이 큰 실수라고 말했다. 갑자기 부칠이 나타나서 노예 도둑질은 중범죄라고 말했다. 알리는 그에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그런 쇠사슬을 부술 수는 없어. 부칠은 대답했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네가 빚을 갚지 못하면 너도 그 여자처럼 노예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녀를 앞에 던지며 짓밟았다. 알라는 화가 나서 그를 멈췄다. 부칠은 화가 나서 그의 부하들이 알라와 알리에게 무기를 겨누게 했다. 알라는 플루트를 불었고 거대한 손이 나와 그들을 모두 쳤다. 부칠은 의식을 잃었다. 그는 알라를 붙잡고 경비가 오기 전에 빠르게 달렸다. 그들은 안전한 지하 장소에 숨었고 알리가 그에게 물었다. 그 플루트는 뭐야? 알라는 대답했다. 그건 내 친구 유고야. 사람들은 그를 진이라고 말해. 알리는 알라를 탑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혼자서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탑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 돌아온 적이 없었다. 그는 알라가 이미 유객의 다른 진이 용기를 찾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꺼이 함께 하려는 것을 보았다. 다음 날 부칠은 알리에게 물건을 배달하는 카라반에 함께 가도록 강요했고 알라는 모르지아나가 다른 노예들과 함께 붙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카라반이 움직였고 부칠은 노예들을 계속 모욕하고 조롱했다. 그는 알리에게 물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알리는 화가 나서 대답했다. 물론 내 말이 맞아. 해가 질 무렵 땅이 갑자기 갈라지고 사막꽃이 나타났다. 그 꽃은 상품 중 주스를 사랑하는 꽃이라서 그들을 공격했다. 작은 소녀가 꽃 쪽으로 넘어졌고 모르지아나는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함께 넘어졌다. 꽃은 그들을 잡아먹으려 했다. 알리는 벌어지는 일에 충격을 받았고 부칠은 작은 소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쫓아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알리는 마음속으로 누군가 그녀를 구해주길 바랐고 부칠은 오직 상품만 걱정하며 말했다. 기회를 잡아라. 꽃은 먹고 있는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알리는 분노에 차서 그를 세게 주먹으로 때리고 주스통을 잡아 꽃 쪽으로 내려가 열어보려 했지만 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알라가 그의 피리 속에 바람을 불었고 유고가 머리 빼고 모두 나와서 꽃을 열어주었다. 그는 통을 안에 던졌다. 모르기야 나와 작은 소녀를 구하기 직전 꽃이 다시 움직이며 유고를 제지했다. 알리가 소녀들을 데리고 나가고 자신도 그 안에 빠졌다. 알라는 터번을 벗었고 그것은 마법의 카펫으로 변했다. 그는 많은 주스통을 가져와 꽃에 던졌고 꽃은 유고를 놓아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소녀들과 알리를 구했다. 그 후 알라는 물어보았다. 내가 너에게 뭔가 물어봐도 될까? 그는 지니가 소원을 말해봐 라고 묻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알라는 말했다. 영원히 내 친구가 되어줘. 그래서 그는 알리에게 물었다. 영원히 내 친구가 될 수 있니? 알리는 동의했다. 부칠은 극도로 화가 나서 알리에게 말하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했다. 유고는 그와 그의 부하들을 때렸고 알라는 부칠에게 알리는 결코 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탑으로 향했다. 밤이 되어 그들은 탑에 도착했고 알리는 들어가기를 주저했다. 갑자기 알라가 배고픔으로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알리를 밀쳐서 둘 다 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알리가 깨어나 보니 그는 해골과 기름으로 가득한 호수에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알라가 의식을 잃은 채로 있었고 갑자기 기름 때문에 호수가 불이 붙었다. 알리는 재빨리 알라를 구했고 알라는 깨어났다. 한편 도시의 지배자는 탑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하려 하지만 그는 들어가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때 알라와 알리는 그들을 쫓는 거대한 바위에서 도망치고 있고 알라는 플루트를 불고 유고가 그들을 구합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알리는 알라의 얼굴이 매우 창백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알라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단지 배가 고프고 유고를 소환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알리는 그들이 가는 길에 음식을 찾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갑자기 알리는 옆에 큰 곤충을 봅니다. 그는 옆을 바라보고 알라를 먹고 있는 더 큰 곤충을 봅니다. 그는 그를 재빨리 끌어당기고 예상치 못하게 그들 주위에서 곤충의 알이 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알리는 자신의 단검을 꺼내어 어미 곤충을 공격하고 쉽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모두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벌레들이 녹아 합쳐지며 매우 거대한 괴물로 변하는 놀라움의 연속을 계속합니다. 이 괴물은 불을 내뿜어요. 그들은 둘 다 숨고 알라는 다시 유고를 소환합니다. 하지만 유고의 공격은 효과가 없습니다. 알라는 다시 피리를 불고 빛나는 나비들이 유고의 손 주변에 나타납니다. 괴물이 불을 내뿜고 유고는 그것을 흡수한 후 매우 강한 주먹으로 때려서 물리칩니다. 하지만 알라는 다시 음식이 부족하고 유고의 힘을 사용해서 의식을 잃습니다. 알리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피리를 불어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갑자기 통치자가 모르지아 나와 또 다른 큰 노예 골투스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상하게도 통치자는 알레에게 절하며 말합니다. 큰 마법사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를 데리고 갑니다. 알리는 그들을 막지만 통치자는 무시하고 골투스에게 그를 끝내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알리는 그의 공격을 피하고 칼날을 그의 목에 대었다. 통치자는 감명을 받고 골투스를 찔렀다. 패배한 대가로 그는 알리에게 묻는다. 나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수많은 노예를 두었지만 그들은 여기서 마주한 함정 때문에 모두 죽었다. 알리는 놀라서 그에게 묻는다. 당신이 통치자가 아닌가요? 그는 대답한다. 맞다. 나는 특정 지역을 통치하는 한 남자일 뿐이다. 그리고 골투스의 다리를 가격한 후 그를 짓밟았다. 그는 계속해서 왜 원숭이 같은 경비원을 두고 작은 지역을 통치하며 역겨운 사람들을 먹여야 하느냐고 말한다. 나는 이 탑을 정복하고 나를 섬길 전체 왕국을 얻고 내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지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알리는 죽지 않기 위해 동의한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 이상한 글자가 새겨진 바위를 발견한다. 알리가 그들에게 트라너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는 그에게 매우 감명을 받고 놀라며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만 이 언어를 안다고 말합니다. 알리는 긴장하며 대답합니다.
고대 전설과 던전의 언어라고 들어서 조금 배웠습니다. 통치자는 그가 전문가에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가 읽으려 하다가 틀립니다. 그래서 알리가 올바른 번역을 제공합니다. 통치자는 그의 팔의 검으로 가격하며 말합니다. 방금 그걸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가서 당신의 번역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들 앞에는 땅에서 불이 나오는 복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통과하기 위해서 적힌 대로 특정한 방식으로 춤을 춰야 합니다. 알리는 성공적으로 복도를 건너 스위치를 끄고 통치자가 지나갈 수 있게 했다. 갑자기 땅에서 불길이 솟아올라 알리를 태운다. 그때 알라가 깨어나고 통치자는 그가 목숨을 구해줬다고 말하며 알리가 그의 피리를 훔쳐 도망쳤다고 한다. 그는 그를 골타스와 모르지안에게 소개하며 그녀가 어둠의 사냥터 부족 출신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후각은 뛰어나고 그녀의 발차기는 치명적이다. 그 후 골타스가 길을 살펴보러 함께 가자고 하고 알라는 모르지안에게 왜 슬퍼하냐고 묻는다. 어둠의 땅 출신이라서 그런 거니? 그녀는 슬프게 대답한다. 아니야, 어둡지 않아. 그것은 제국이 그 지역을 뒤처졌다고 여겨서 붙인 이름일 뿐이야. 하지만 내 고향은 카트라라고 불리며 아름다운 나라야. 그가 그녀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사슬을 다시 끊을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화가 나서 말한다. 이 지배자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사슬을 끊는다고 해서 그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가 그녀에게 알리의 소식을 묻자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말한다. 그 순간 바위가 알라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그는 위를 쳐다보며 알리를 본다. 알리가 내려오고 동시에 지배자는 괴물들로 가득 찬 길을 발견하여 알에게 달려가며 말한다. 제발 우리를 구해줘. 알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알리가 그에게 말한다. 미안하지만 내가 너에게 잘못된 번역을 했고 그 후에 통로를 찾았어. 알라는 그와 함께 카펫을 타고 날아가고 떠나기 전에 모르지안에게 말한다. 언젠가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고 너의 고향으로 돌려보낼게. 지배자는 그녀에게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하고 그녀는 벽으로 빠르게 달려가지만 그들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때리고 골타스를 찔러 분노를 표출한다. 동시에 알라와 알리는 보물이 있는 문을 찾는다.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 매우 높은 탑의 꼭대기에 서게 된다. 멀리 있는 탑 표면에 불길이 일어나고 통치자와 그의 노예들은 많은 괴물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알라와 알리는 카펫 위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간다. 그들은 이상한 곳에 들어가고 갑자기 뒤에서 골타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다. 갑자기 모르지아나가 알라를 세게 차서 벽에 밀어넣고 통치자는 알리를 속인 것에 매우 화가 난 모습이다. 그는 모르지안에게 알라를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알리의 간섭을 막으며 말한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검술을 배웠는지 모른다. 그는 그에게 돌진하지만 알리는 능숙하게 공격을 피한다. 통치자는 다시 공격하지만 알리는 모든 공격을 쉽게 피하며 말한다. 너는 몸의 모든 부분을 노출시켜 공격당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통치자의 검이 손에서 날아가 떨어지고 그는 땅에 쓰러진다. 통치자는 알리가 트렌을 읽고 검을 잘 다루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알라는 그에게 말한다. 나는 과거를 잊기로 맹세했지만 내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통치자는 모르지안에게 그를 구출하라고 명령하고 알리는 그녀가 그 거리에서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한 번의 뛰기로 그에게 다가와 놀라움을 준다. 알리가 그녀에게 말한다. 이 남자를 위해 얼마나 더 일할 건가? 우리는 탑에 있으니 네가 도망치면 그가 너를 해칠 수 없어. 모르기안이 다가오고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민다. 갑자기 그녀가 그를 잡아 벽으로 던진다. 통치자가 기회를 잡아 알리를 차고 모르기안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모르기안은 어릴 적 통치자가 그녀를 고문하던 기억이 떠오르고 거부할 수 없다. 알리를 찌르기 직전 알라가 손에 이상한 지팡이를 들고 칼을 부수며 통치자에게 말한다. 내 플루트를 줘. 통치자는 거부하고 갑자기 빛나는 나비들이 알라 주위에 모인다. 모르기안이 그를 막으려 삼하지만 나비들이 그녀를 마비시킨다. 통치자는 그의 스승이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내가 죽은 후에 탑이 나타날 것이고 10년 후에 한 소년이 나타나 그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는 알렉에 말한다.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모르기안이 너를 파괴할 거라고.
모르기아는 나비들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고 알렉에 점프한다. 하지만 그는 마법으로 그녀를 가둔다. 통치자는 당황하며 알렉의 플루트를 건넨다.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는 알렉에 묻는다. 나를 왕으로 만들어 줄 거지. 나는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엄격한 법을 제정하며 치산시를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었어. 알라는 그에게 말한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통치자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 갑자기 그들 아래에 마법의 원이 나타나고 거대한 불꽃이 타오른다. 진이와 위대한 보물이 나타나고 그는 누가 왕이 되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는 통치자를 바라보며 비꼬듯이 말합니다. 당신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다음 그는 알라를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유고가 플루트에서 나와 수화로 지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지니는 알렉에 말합니다. 나는 힘을 부여하고 불이 당신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진이 아만입니다. 이 탑의 통치자로서 당신의 정복을 선언합니다. 알라는 그를 환영하고 지니는 말합니다. 물론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마법사님.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알라는 마법사라는 말에 놀랍니다. 아마는 그에게 마법사는 왕을 선택하는 사람이며 역사상 모든 왕은 마법사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이 존재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그들을 지배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법사는 누가 지배할 자격이 있는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당신이 바로 마법사입니다. 갑자기 그들 위에 검은 마법진이 나타납니다. 아마는 누군가 출구를 봉인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문을 열고 그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이 던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알라는 모르지아나를 부르며 함께 가자고 하지만 그녀는 주저합니다. 알리는 그녀에게 그가 너를 나쁘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배자 골타스가 그녀를 붙잡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나갈 수 없고 나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끔찍한 일을 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모르지아나,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는 자를 들고 그녀의 사슬을 끊어버린다. 그녀는 알라와 알리와 함께 떠난다. 아멘은 떠나기 전에 알리의 무기에 이상한 도장을 찍는다. 가는 길에 알라는 말한다. 우리가 얻은 돈으로 신드리아라는 나라의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신발드가 세운 나라야. 나는 그곳에 가서 신발드의 꿈을 현실로 만들 거야. 그리고 바그다드라는 마을에 잠시 머물면서 중요한 일을 마무리할 거야. 그 후 알리에게 말한다. 네가 없었다면 그 탑을 정복하지 못했을 거야. 나는 겁쟁이니까. 알라는 대답한다. 아니야, 너는 용감했어. 사막에서 카라반 사건 때 너는 그걸 증명했어. 그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어. 알리는 기쁘고 흥분해서 알레에게 함께 가서 모험을 계속하자고 부탁한다. 알라는 기꺼이 동의한다. 3일 후 알리는 통치자의 방에 있고 부칠은 이제 돈이 생겼으니 그를 아첨하려 한다. 하지만 알라는 그 이후로 알라를 찾지 못해서 매우 속상해한다. 잠시 후 하나인이 들어와 누군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는 모르지아나가 와서 묻는다. 왜 당신은 재산을 사용해서 모든 노예를 해방시켰나요? 그에게 말한다. 그것이 알라의 소원이었다고. 그녀에게 묻는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녀는 말한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 후 알라는 알라를 찾기로 결심한다. 반대편에서 알라는 자고 있는데 깨어나 보니 앞에 한 노파가 서 있다. 그녀는 말한다. 나비들이 네가 괜찮아서 기뻐하고 있다고. 그는 놀라서 그녀에게 묻는다. 너도 볼 수 있니? 그녀는 대답한다. 응, 이 나비들은 영혼의 피난처야.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나비들은 내가 힘을 줄 때마다 항상 나를 구해줘. 할머니는 그의 말에 놀란다. 그녀의 딸 투야가 들어오며 말한다. 정찰병들이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떠나고 알라는 그녀를 따라가서 정찰병들이 도르지의 인솔 아래 도착하는 아름다운 마을을 발견한다. 나중에 모두 텐트에 모여 알렉에 그의 이름과 어디서 왔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키샹 도시에서 왔다고 말한다. 정찰병 중 한 명이 말한다. 들어본 적이 있어. 그곳에 도달하려면 도보로 2년이 걸린다고 한다. 알라는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할머니가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틀 후에 카라반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어요. 밤이 되자 모두가 축하를 하고
할머니가 그에게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알라는 놀라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가족인가요? 그녀는 네. 우리는 수세기 동안 함께 살아왔고 같은 피가 우리 모두의 혈관을 흐르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유고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신은 일반 인간이 아니고 가족이 없다고. 할머니가 그의 생각을 끊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알라는 그녀를 꼭 껴안습니다. 다음날 알라는 말들과 놀고 있다가 갑자기 한 마리 말의 등에 올라타고 그 말이 빠르게 달립니다. 이상한 소녀가 나타나 그가 다치기 전에 그를 구합니다. 그 후 그녀는 마을에 자신을 소개하며 나는 황제고의 셋째 공주이고 내 이름은 린 하쿠야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 협상하러 왔습니다. 노파는 그녀에게 나는 쿠가 부족의 왕의 손녀이며 내 이름은 샤간 샤만이라고 말합니다. 공주는 당신들이 한때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약해졌고 당신들이 노예 상인에게 고통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고통은 오늘 끝날 것이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쿠가의 남자들은 그녀의 말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공주는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하나의 제국 아래 통합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모든 남자들은 그녀의 말에 화가 나고 노파는 그녀에게 서두르지 말고 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투야가 환대 음료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갑자기 공주의 경호원 료사이가 투야를 때립니다. 공주가 그에게 소리친다. 료사이는 사랑하는 공주가 이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이 마을은 고 제국의 통제해에 있다고 전한다. 도르지가 화가 나서 그를 공격한다. 다른 경비원인 세션이 공격을 막고 그에게 말한다. 이 남자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 선포로 간주될 것이다. 노파가 도르지를 막고 공주가 자신의 경비원들을 멈추게 하고 함께 떠난다. 밤에 알라가 공주의 텐트로 가서 말한다. 나는 당신이 이 마을을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그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을 통합하고 싶다. 빛나는 나비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들어 알라는 그녀를 믿고 떠난다. 동시에 도르지와 다른 이들이 투야와 다른 마을 여성들을 납치한 료사이의 수레를 쫓아간다. 떠나기 전에 할머니가 그들에게 말한다. 적을 죽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료사이의 병사들이 활을 쏘지만 그들은 피한다. 도르지가 수레에 올라타서 료사이의 손에서 검을 빼앗는다. 반대편에는 알라가 할머니와 함께 있다. 그녀가 유고를 보고 말한다. 너는 마법 이야기 속 마귀 같구나. 그가 묻는다. 너는 마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니? 그녀가 이야기를 들려준다. 옛날에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의 왕 아래 통합하라고 말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탑을 정복한 자는 왕이 될 자격을 얻었다. 결국 탑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사라졌지만 한 사람만 남았고 그는 나라를 세우고 평화를 가져왔으며 그 젊은이를 마귀라고 불렀다. 알라가 말하길 나는 공주를 만나 그녀와 싸우지 않기로 합의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르지와 다른 사람들이 투야와 다른 여성들과 함께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도르지가 말합니다. 모두 안전하고 우리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오사이를 죽일 기회가 있었던 때를 기억하지만 노파의 말을 떠올리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노파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국에 복종할 것입니다. 밤이 되어 그들은 마을에 캠프를 치고 노파는 화장실에 갑니다. 갑자기 그녀의 등에서 화살에 맞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너무 오래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확인하러 가 화살에 맞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리오사이와 그의 병사들은 공주에게 돌아와 그들의 병사 중 한 명이 노란봉 마을에서 화살에 맞았다고 가장합니다. 리오사이가 말합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녀는 대답한다. 내가 직접 그들에게 가서 우리 군을 공격했는지 확인할게. 료사이는 화가 나서 말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두지 않겠다. 너는 공주일지 모르지만 전 황제의 딸이다. 너의 존재는 현 황제의 호의일 뿐이며 그는 너를 안전한 손에 맡겼으니 나는 네가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녀는 말한다. 그럼 나는 공주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갈게. 그는 말한다. 그럼 네가 없는 동안
내가 군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녀는 동의한다. 한편 노란봉 군대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 도르지는 전쟁을 막기 위해 그들이 누구도 죽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납치와 공격 때문에 듣지 않는다. 병사들은 모두 매우 화가 나서 출발했다. 그때 료사이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경호원 없이 그들 쪽으로 걸어가는 공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병사들은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가 지겹다고 말한다. 가는 길에 공주는 세션에게 이 부족이 전쟁을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한 소년이 찾아와 가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나는 그를 믿게 된 것 같아. 갑자기 그녀 앞에 화살이 나타나자 그녀는 멈추고 노란 퐁 부족이 그들을 둘러싼다. 공주는 무릎을 꿇고 우리는 대화하러 왔다고 말한다. 한 병사는 그녀를 믿기에는 너무 화가 나서 칼로 그녀의 얼굴을 베어버린다. 그는 그녀가 공격을 피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싸울 의사가 없다고 말한다. 논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병사들은 그녀의 말에 놀란다. 그중 한 명이 말한다. 그녀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 공격해. 갑자기 노파가 나타나 그들을 막는다. 알라는 그녀의 상처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노파는 공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다. 우리는 공동제국에 합류할 것을 수용합니다. 우리는 침략과 노예 상인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고 정신과 몸에 많은 상처를 견뎌왔습니다. 나는 내 가족이 더 이상 다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이가 너의 리더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줬어. 공주는 자신의 상처를 보고 그것이 자신의 병사들에 의해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노파는 그녀에게 마을 리더의 생명을 모든 마을 사람들의 생명과 비교하고 있느냐고 말한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알고 있잖아. 공주는 당신의 소원을 이해하며 이제부터 그것을 내 소원으로 삼겠다고 말한다. 당신의 부족은 이제 제국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노파는 출혈로 죽고 그녀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과 멀리 서 있는 매우 슬픈 알렉에 나타난다. 그녀는 그에게 왜 저기 혼자 서 있느냐고 묻는다. 그는 당신이 죽었고 모두가 당신을 위해 울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너를 사랑해. 그녀가 그에게 말해 너는 마치 그들 중 하나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어. 그가 대답해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나는 그들만큼 많은 기억이 없어. 그녀가 그에게 말해 너도 사랑받고 있어. 너는 수백만 영혼들 가운데 살아가는 막이야. 그들을 인도하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야.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솔로몬의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알라가 울고 있어. 한편 공주는 로이시와 군대를 만나 전쟁을 향해 가고 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며 부족이 제국에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겁쟁이이고 공격하고 납치한 후에도 복종했다는 건가?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이 그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공주를 잔인하게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복수할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처럼 수천 명의 하인을 두고 있는 사람이 전체 군대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화가 나서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리더가 되고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군대에게 그녀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지니의 병을 꺼내 바람으로 화살을 막습니다. 병사들이 그녀에게 돌진하고 세션은 그의 배를 사용하여 모두 멈추게 합니다. 공주는 부채를 사용하여 안에 있는 정령에게 힘을 달라고 요청하고 변신합니다. 동시에 알라는 그의 나비들이 특정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한편 리오시의 병사들이 공주의 군대에 화살을 쏘고 그녀는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가다가는 모든 마법의 힘을 잃게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세션에게 후퇴하라고 말하고 마지막 에너지를 사용하여 모든 병사들을 날려버리는 거대한 토네이도를 만듭니다. 하지만 리오시는 다시 더 많은 병사들과 함께 돌아오고 그들은 공주를 포로로 잡습니다. 리오시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너를 빨리 죽일 것이고 그 다음 너의 사랑하는 동생 하쿠리 우렌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공주는 분노에 차서 병사 중 한 명에게서 검을 빼앗아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공격을 막고 말합니다.
검으로 누가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해보자고. 갑자기 그는 그녀를 배신하고 그의 병사들은 사방에서 그녀에게 화살을 쏩니다. 그가 그녀의 목을 베기 직전에 알라와 유고가 나타나 병사들을 무찌릅니다. 그런 다음 유고가 리오시를 물리칩니다. 공주는 충격을 받고 알렉에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는 나는 마법사라고 대답하고 그녀의 부채가 빛납니다. 알라가 그것을 만지자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지니, 파이몬이 나타납니다. 공주는 놀라서 그녀를 소환한 마법의 힘을 어떻게 얻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알라를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유고가 나와 수화로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파이몬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임무는 마법사에 의해 선택된 여왕 후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라는 놀라워하며 공주는 다른 마법사가 자신을 이상한 던전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마법의 부채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 알라는 옐로우퐁 마을로 돌아가고 도르지는 그에게 할머니의 지팡이를 줍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도시로 향하는 캐러밴과 함께 탑니다. 한편 모르지아나는 전에 만난 상인 캐러밴에 합류했으며 그 주인은 사사와 레일라입니다. 그들이 바그다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그들 앞에 뛰어들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그다드의 지배를 받는 도시 중 하나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내부 갈등 때문에 강도 무리들이 우리 도시를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일라는 지나가는 노예 상인과 부딪혔고 그 상인은 4명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며 이는 모르지아나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다음 날 모르지아나는 강도 무리들이 바그다드로 가는 유일한 도로에 캠프를 차렸기 때문에 바그다드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날 밤 모르기아는 도적들에게 가서 그 자리를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들 때문에 아무도 지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 떠나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낼 것이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조롱했고 한 거대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그럼 나를 쫓아내보라고. 그녀는 그의 배에 한 방을 날려 그를 기절시켰다. 그들은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공격했지만 모르기아는 그들을 쉽게 모두 물리쳤다. 동시에 노예 상인 파팀은 그녀의 실력을 보고 놀랐다. 그때 도끼를 든 매우 거대한 남자가 모르기안 앞에 나타나 그녀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발로 찼다. 파팀은 그녀의 붉은 머리, 강한 다리, 그리고 야만적인 전투 스타일을 보고 그녀가 페놀루스 부족의 어두운 대륙의 통치자 중 한 명임을 깨달았다. 그는 도적 두목에게 말했다. 그 여자아이를 원한다. 모르기안 나는 산적들과의 일을 끝내고 그들 중 한 명에게 물었다. 너희 리더는 어디에 있니? 갑자기 그녀는 까마귀의 공격을 느끼고 피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손을 핥히었다. 그녀는 앞에 서 있는 파티마를 발견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까마귀의 발톱에 묻은 독으로 어지러움을 느끼고 의식을 잃었다. 그녀는 나다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 깨어났고 소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다. 괜찮아요? 나다는 그녀에게 무서운 남자가 자신을 데려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바그다드에 살았다고 말했다. 모르기안 나는 그녀의 다리에 있는 쇠사슬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다는 울기 시작했고 모르기안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애쓰며 그녀를 구해 가족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레일라는 모르기안나가 사라져서 두려움에 떨며 사색에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구하러 갈 거야. 리더는 그녀를 막으며 용병을 고용해 그녀를 구하러 간다고 말했다. 그동안 모르지아나는 깨어나서 나다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쳤다. 파팀이 와서 말하길 그녀는 이제 쓸모없다고 했다. 우리는 그녀를 하이엔에게 먹일 것이다. 그는 그녀를 묶고 하이에나를 풀어주었다. 모르지아나는 화가 나서 그녀를 구하기 위해 쇠사슬을 부수려고 했다. 파팀은 그녀에게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모르지아나는 머릿속에서 골투스의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이런 간단한 쇠사슬도 부술 수 없어.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파팀이 밧줄을 잘랐고 나다는 하이에나들 사이로 떨어졌다. 그 순간 모르지아나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사슬을 끊었다. 그녀는 매우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 하이에나들을 쫓아냈다. 그녀는 손에 사슬을 부수고 나다를 구했다. 파팀은 그녀에게 호랑이 무리를 풀어주었지만 모르지아나는
강력한 발차기로 그들을 공격하여 물리쳤다. 파팀의 경비원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다. 모르지아나는 파팀에게 돌진했고 파팀은 당황하여 항복했다. 그녀는 다른 노예들의 사슬을 풀기 위해 열쇠를 가져갔다. 그녀가 그들을 구하러 갔을 때 나단은 그곳에서 부모님을 발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알라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아 그에게 물었다.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 여기 어떻게 있죠? 그가 말하길 내가 함께 있던 캐러밴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다고 했어.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여기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레일라와 사사가 용병들과 함께 도착해 모든 노예들이 탈출하고 알라가 휴고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르기아나가 바그다드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나도 거기로 간다고 말했다. 함께 가자. 동시에 도적의 우두머리와 2명도 바그다드로 향하고 있었다. 가는 길에 그들은 많은 금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알라와 모르기아나가 금을 가진 남자를 발견하고 그가 강도를 당한 것을 알았다. 그의 이름은 참고로 신바뜨였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자 갑자기 모르기아나는 바다의 냄새를 맡았다. 신바뜨가 그들에게 언덕 위로 올라가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올라갔을 때 그들은 놀랐다. 그들은 드디어 바그다드에 도착했다. 신바뜨는 그들을 도시 곳곳으로 안내했다. 그 후 그는 그들을 호텔로 데려갔다. 그가 문에 들어가려서 할 때 경비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이상한 외모 때문에 막았다. 마스라라는 남자가 자파르에게 말했다. 그의 폐하가 드디어 나타났다. 자파르는 경비원들을 멈추게 하고 알라와 모르지아나를 들어오게 했으며 신바뜨가 그들에게 끼친 불편에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신바뜨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너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지. 너가 가졌던 것을 잊어버렸니? 신바뜨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자파르가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신드리아의 왕이라는 걸 언제 깨달을 건가요? 한편 알라와 모르기안나는 매우 큰 방에 들어가서 놀랐어요. 알라가 하인에게 물었어요. 어두운 대륙에 갈 방법이 있나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남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매우 어려울 거예요. 반면에 신바뜨는 현재 바그다드의 왕인 아흐마드와 만나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저는 신드리아와의 무역을 계속하기 위해 여기 왔어요. 당신은 제가 당신의 아버지와 두 나라 사이에 쌓아온 관계를 파괴하고 싶나요? 아흐마드 왕은 사과하며 말했어요. 저는 바그다드가 겪고 있는 저주받은 문제들로 인해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한편 하인은 알레에게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를 안개로 덮고 있는 갱단이 있고 도둑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2년 전 그 도둑들이 왕실 금고에 침입한 이후로 그들은 더욱 대담하고 무례해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으며 왕실 체제에 맞서 반란군을 조직했고 심지어 왕군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귀족의 궁전과 왕의 무역선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서로 나누고 이를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대중은 그들을 영웅으로 여기고 그들은 기사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아흐마드는 신바뜨에게 화를 내며 이 모든 것은 아난노잉한 남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안개갱의 리더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알리입니다. 그 때문에 무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신바뜨는 안개갱을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알라는 모르지안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일 것이고 우리의 친구 알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신바뜨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고 신바뜨는 그들을 그의 동료 자파르와 마스루르에게 소개하며 모르지안에게 마스루르가 그녀와 같은 결승 진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알라는 마스루르와 모르지아나와 대화했고 자파르는 신바뜨와 함께 그의 정령 용기를 잃은 후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알라가 유골을 호출하여 마스루르를 소개했는데 이는 자파르와 신바뜨에게 충격을 주었다. 신바뜨가 그에게 물었다. 너도 막이야? 그는 말했다. 나는 전설적인 모험의 남자, 육지와 바다를 여행하고 세계의 7 바다를 건너고 7 개의 던전을 발견하고 한 나라를 세우고 7 지니의 주인이 된 모험가다. 알라는 놀라며 물었다. 마기가 뭐지? 나는 아직 나 자신에 대해 잘 모르겠다. 신바뜨는 말했다.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마귀는 진이를 소환할 만큼의 마고이를 가진 사람이다. 마고이는 룩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다. 네가 보는 빛나는 나비들이다.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룩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마귀는 자신의 몸 주위에 있는 룩이 만들어낸 무한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는 알렉의 왕국을 약탈하는 도둑들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모르기아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이 갱단을 무찌르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신바트는 말했다. 우리는 배의 운항을 회복하러 왔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호텔로 돌아가라. 나는 절대 여자애가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모르기아나는 땅을 발로 차며 말했다. 나는 전투에 참여할 거야. 그래서 그는 동의했다. 그때 자파르가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갱단이 아르지즈라는 부유한 남자나 할다브라는 귀족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밤이 되자 자파르, 알라, 모르기아나는 아르지즈의 궁전 앞에 서 있었고 마스라와 신바트는 할다브의 궁전에서 혼자였다. 아기를 안고 있는 이상한 여자가 신바트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고 갑자기 그녀는 칼을 꺼내 그를 찌르려 했다. 그는 피했고 안개가 걷히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여자는 신바트에게 말했다. 나는 음식이 부족해서 아기를 먹일 수 없어. 내 길을 막으면 너를 죽일 거야. 아르지즈는 먹고 있던 치킨 조각을 땅에 던지며 그들이 그것을 가져가고 떠나라고 말했다. 여자가 굴욕을 당하며 그것을 가져가려 할 때 신바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걸 가져갈 필요 없어. 귀족들의 부는 네가 내는 세금이야. 네가 내는 돈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가서 가져가.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도 죽이지 마.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행동에 나섰다. 한편 알라는 모르지아나와 함께 병사들이 이상하게 웃는 이유를 보러 달려갔다. 모르지아나는 환각을 일으키는 분홍색 안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알라를 붙잡아 지붕으로 뛰어올랐다. 안개의 원천은 안개 갱단의 일원인 자이나브가 소유한 크림슨 미스트 블레이드라는 정령의 그릇이었다. 안개 갱단의 또 다른 일원인 하사는 노란 부식검을 사용해 궁전의 벽을 부수었다. 그들이 궁전에 들어가자 자파르가 그들을 맞이하고 억제했다. 갑자기 검은 안개가 그 주위에 모여 그를 묶어버렸다. 카심이 검은 안개 검을 들고 나타났다. 모르지아나는 재빨리 들어가 상황을 처리하려 했지만 카심도 그녀를 억제하며 갱단에게 이건 너희의 기회라고 말했다. 알라가 개입하여 그들을 막기 위해 유골을 소환했다. 카심이 공격하기 직전에 그의 파트너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제가 이걸 처리할게요. 그는 알라 앞에 서서 얼굴을 가린 후드를 벗었고 충격적으로 그가 알리였어요. 알리는 그가 친구들을 겁주고 있으니 유골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자파르는 알렉의 글을 듣지 말라고 했지만 알라는 자파르의 말을 무시하고 유골을 플루트로 돌려보냈어요. 그는 알리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왔다는 걸 아시죠? 당신이 나에게 했던 약속 기억하나요? 우리는 함께 세상을 여행하자고 했잖아요. 이상하게도 알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며 떠났어요. 군대가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리는 암만을 소환하고 그의 불꽃을 사용해 갱단과 함께 탈출했어요. 그날 밤 신바트에게서 도둑질한 도둑들이 안개 갱 앞에 서서 그들과 합류했다. 알리는 그들이 원칙을 어기면 자신들을 위해 훔친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나중에 몇 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알리와 카심에게 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며 이제 하루에 두 끼를 먹게 되었다고 말했다. 알리는 방으로 가서 알리를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꼈다.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갑자기 모르기아니 그의 위에 나타나 그의 입을 막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알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말했다. 그는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르기아는 그를 납치해 알리에게 데려갔다. 동시에 자파르는 신바트에게 바그다다드의 경제 혼란의 원인이 지폐 사용이라고 설명하며 코 제국이 군대의 힘을 이용해 이웃 나라에 그 사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그다드의 통치자 아흐마드 왕이 제국의 공주 중 한 명과의 교환으로 황제와 동맹을 맺었다고 말했다. 한편 알라는 그의 방에서 매우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모르기안이 알리와 함께 들어오고 그녀는 알리에게 물었다. 이 나라에서 안개갱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니? 그녀는 그에게 무역이 중단되었고 정부가 사람들을 버렸으며 도시를 탈출하려는 가난한 사람들이 붙잡혀 노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알라는 그에게 물었다. 왜 안개갱의 일원인가? 알리는 대답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 친구 카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니? 그는 카심이 안개갱의 진정한 리더였고 어린 시절부터 그의 친구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슬럼가에 살았다. 매일 저녁 알리는 친절한 어머니에게 돌아갔지만 카심은 극도로 학대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그는 항상 그의 여동생 미리암을 그로부터 보호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사라졌고 그래서 그는 여동생과 함께 알리와 그의 어머니와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알리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카심은 알리와 미리암을 돌보기로 결심했다. 셋은 부자들의 신발을 닦거나 관광 가이드로 일하거나 심지어 쓰레기에서 음식을 주워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다. 슬프게도 카심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알리와 미리암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도둑질을 했다. 어느 날 바그다다드의 왕이 슬럼가에 와서 알리에게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궁전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니스, 너의 어머니는 궁전의 하녀였고 내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사랑에 빠졌다. 알라는 카심에게 돌아가서 일어난 일을 말했다. 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왜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지 항상 궁금했다. 고 말했다. 우리는 다르며 그건 처음부터 분명했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세요. 알리가 화가 나서 그를 때린 건 카심이 자신을 붙잡아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빈민가를 떠나 궁전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급격히 달라졌어요. 그는 올바르게 말하는 법, 예의 바르게 걷는 법을 배우고 검술과 지식을 배우는 수업도 받았어요. 매일 훈련했어요. 3년이 지난 후 그의 빈민가 시절은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알리는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 빈민가로 갔지만 그곳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쓰레기들이 치워졌거든요. 그래도 그는 앞에 카심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카심은 따뜻하게 알리를 맞이했고 둘은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며 우정을 다시 쌓았어요. 카심이 물었어요. 궁전에 갇혀 있었다고 하지 않았니? 알리는 무심코 궁전 아래의 터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날 알리는 카심과의 유대가 회복되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누군가가 터널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을 따라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잠시 후 왕이 임종을 맞이했고 그의 유언은 알리가 왕국을 다스리라는 것이었다. 아흐마드는 게으르기 때문이다. 갑자기 알리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나갔고 충격을 받았다. 카심과 그의 일당은 알리에게서 배운 터널을 이용해 궁전을 털었다. 일당 중 한 명이 알리의 등을 가격해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그들은 궁전을 불태우고 떠났다. 현재 반대편에서 카심은 알리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일당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를 구하러 간다. 알리에게 돌아가고 그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는 말하길 내가 깨어났을 때 왕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나는 바그다드에서 도망쳤어요. 그 후 나는 내 삶을 살기 위해 돈과 교환으로 오아시스 도시 군대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던전을 정복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보물을 훔치며 과거를 고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공상이었어요.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너를 만날 때까지 알라. 그 순간 신바뜨가 벽 뒤에서 엿듣고 있었어요. 모르지아나는 알리에게 답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요. 당신 이야기로 보면 왜 카심의 갱단에 들어갔어요? 그가 배신했는데도요. 그는 새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를 끝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다시 바그다드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알리가 바그다드에 도착했을 때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도시가 끔찍한 상태였어요. 그는 누군가에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남자는 대답했어요. 왕이 죽은 후 도시가 내부 분쟁에 빠졌고 도둑 무리들이 나타나 공포와 부패를 퍼뜨렸다고. 그래서 알리는 그 무리를 확인하러 갔고
그 중에 카심이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이 일이 나라의 혼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카심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후 진짜 범인은 정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카심은 그를 마리암의 무덤으로 데려가며 말했어요. 네가 떠난 지 1년 후 빈민가에 역병이 퍼졌고 정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척했어요. 그들은 숨기려고 했고 빈민가를 봉쇄했어요. 의사도 약도 심지어 음식도 없어서 사람들은 곳곳에서 죽기 시작했어요. 마리암은 피를 토하며 끔찍한 고통을 겪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화를 내며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모두 괜찮다고 했잖아요. 카심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었겠냐고? 당신은 내가 그들이 모두 죽었고 정부가 그들을 죽였다고 말하기를 원했나요? 전하.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전염병이 끝난 후 그들은 슬럼가를 제로 태웠고 그걸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 그래서 나는 포그갱을 만들었어요. 정의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저항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알리에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해요. 당신 같은 왕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산적 이상이 될 거예요. 알리는 알레에게 말했다. 그는 이전에 나를 배신했지만 그와 이야기해보니 여전히 내 친구이자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포그갱에 합류했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과 약탈물을 나누어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흐마드와 협상하여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알라가 물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알리는 대답할 수 없었고 알라는 계속 말했다. 만약 분노에 굴복하고 전쟁을 시작하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알리는 대답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부패가 나라 전역에 퍼졌고 누군가는 행동해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이 방법이 옳지 않다. 하지만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 그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요청했어. 알라는 그를 진정시키고 해결책을 함께 생각해보자고 말했어. 그리고 너와 너의 친구들을 도와줄게. 물론 우고와 모르지안나도 우리와 함께해. 갑자기 벽이 무너지고 안개갱이 그곳을 침범하며 모든 귀족을 공격했어. 알리는 카심에게 말했어. 나는 무고한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카심은 대답했어. 최고의 방어는 좋은 공격이야. 반대편에서는 마스라가 갱의 공격을 막고 자파르가 그들과 싸웠어. 그 후 신바뜨가 검을 뽑아 하산을 공격했다. 하지만 적의 검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신바뜨의 검을 녹였다. 신바뜨는 육체적인 힘에 의존해야 했고 하산의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그를 입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그때 카심은 알리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모르기아는 알리에게 물었다. 너 그 도둑들과 함께 가는 거니? 그때 신바뜨, 마스라, 자파르가 옥상에 나타났다. 마스라가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갱단원들을 날려버려 카심을 놀라게 했다.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누구냐? 신바뜨는 놀랐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고 생각했다. 카심은 그의 검은 연기를 사용해 그를 묶고 말했다. 저항할수록 탈출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신바뜨는 그의 마구이를 사용해 쉽게 증발시켰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 주 마법은 나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카심은 분노에 차서 공격했다. 마스라는 그의 칼을 잡고 그를 제압했다. 신바뜨는 그의 칼을 뽑아 알리에게 겨누며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모르지아나는 알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알라가 침묵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 갑자기 빛나는 나비들이 신바뜨 앞에 나타났고 그는 갱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알리는 달랐다. 그는 말했다. 원한다면 도망쳐라. 그들은 빈민가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죠. 비록 당신이 그들 중 한 사람인 척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왕자입니다. 알리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나를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 형제입니다. 그는 단검을 뽑아들고 그를 불러내며 주위에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알리가 공격하자 신바뜨는 그의 움직임을 막으며 그것이 왕실 검술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의 손을 잡고 단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릅니다. 모르지아나는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파르는 대답했습니다. 반란자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신바드가 알리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네가 계속 싸우고 싶다면 나도 내 무리에 끼워줘. 자파르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흐마드 왕과 그들을 물리치기로 거래를 했어. 그래야 해상로를 열 수 있어. 신바드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그들을 지원하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냉담할 수 있어? 너는 이 나라가 겪어온 갈등과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알고 있잖아. 그런데도 너는 그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아? 자파르는 충격을 받고 말이 없었다. 알리는 신바드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나는 이런 속임수를 많이 봤어. 신바드는 대답했다. 내 목표가 이 도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믿겠어. 믿겠어. 맞아요. 저는 세상을 다가오는 파괴로부터 구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전쟁,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 확대, 커져가는 혼란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신드리아의 왕으로서 저는 제 국민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바그다드의 내전도 끝내고 싶습니다. 그것도 세상의 일부분이니까요. 카심은 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막으려 했고 그에게 속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파르는 화가 나서 그의 목에 단검을 들이대며 신바드의 상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찌르기 전에 신바드는 그의 손으로 단검을 잡았고 알리는 신바드를 그들의 그룹에 포함시키기로 동의했습니다. 신바드는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궁전으로 가세요. 당신의 계획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흐마드 왕과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고인의 오랜 친구로서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날 안개갱은 시민들에게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을 알리기 위해 거리에서 공고를 붙였습니다. 왕궁 앞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한편 알리와 신바드는 아흐마드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다른 형인 신바드는 아흐마드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알리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알리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왕실 재무가 털린 이유이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안개갱이 그 돈을 훔친 이유는 밖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이유와 같습니다. 당신의 백성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가난 속에서 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안개갱을 끝낼 것입니다. 왕은 그를 조롱하며 경비병들에게 그를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형제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너 같은 하층민 쓰레기, 잊지 마세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신드리아 왕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알리는 왕의 말투에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걱정하지 않는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마르키오라는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동시에 알라는 군중 속에서 밖에 서서 알리를 기다리며 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린 하쿠야를 던져 넣었던 마법사. 그의 이름은 주다리였는데 그가 그를 지나쳤다. 이상하게도 그는 불길한 모습의 검은 나비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알라의 플루트가 빛나기 시작한다. 반대편에서 긴 코야가 그들에게 말한다. 나는 바그다드의 재정 고문이다. 그리고 주달이 들어온다. 그가 신바드를 보자마자 그는 말한다.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어? 신바드도 그를 보고 놀란다. 그리고 주달이 대답한다. 나는 지금 공동제국과 함께하고 있다. 아흐마드 왕이 신바드에게 사과하고 알리를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신바드는 그에게 말한다. 우리는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 왕이 대답한다. 무역로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나는 바그다드의 모든 무역권을 공동제국에 넘겼기 때문이다. 공동제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그다드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 신바드가 매우 화를 낸다. 왕이 제국이 그를 통제하게 허락했기 때문이다. 왕이 대답한다. 그건 단지 정치일 뿐이다. 바그다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마르키오가 나서서 왕의 말을 확인하며
신바트에게도 자신의 무역을 제국에 넘기라고 제안한다. 알리가 그들을 가로막으며 자신이 왕에게 약속했던 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한다. 화를 내며 왕이 조롱하듯 말한다. 나는 빈민과 쓰레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알리가 격분하고 신바트가 그를 끌어당기며 나간다. 그날 밤 우리는 절망에 빠진 알리와 알라, 모르지아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알라가 그에게 묻는다. 왕에게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느냐고. 알리가 대답한다. 그건 논의가 아니었다고. 그는 단지 신바트에게 반응했을 뿐이다. 나는 실패했다. 알라가 그에게 말한다. 아니, 스스로 들어봐. 밖에서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외치며 환영하고 있어. 알리는 조금 진정하지만 그런 실패 후에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파르가 들어와 알리에게 나오라고 한다. 신바트가 왕과의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알리가 나가자 신바트가 군중에게 말한다. 오늘 왕과의 협상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군대와 왕에 맞서 혁명을 선언해야 한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서 우리는 끝장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바트는 대답합니다. 끝장났다고? 지금까지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공정한 전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당신이 검을 들고 싸웠는지 기억하나요? 가난에서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지키고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힘을 다해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억압한다면 제 나라는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알리는 그의 말에 놀라워하고 사람들은 매우 흥분합니다. 갑자기 알라는 그의 플루트가 빛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유타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신바트가 그에게 묻습니다. 아흐마드 왕이나 제국의 명령으로 여기 왔습니까? 유타는 대답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나는 그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전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제국은 매우 강합니다. 그들의 군대는 거대하고 5명의 던전 정복자가 있으며 던전 괴물들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세계를 정복합시다. 알라는 자파르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파르가 말하길 오래된 친구이자 너와 같은 마법사야. 신바트가 유택에 대답하길 나는 결코 내 손안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거야. 유타가 알라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묻는다. 이게 뭐야? 왜 그 주위의 룩이 이상해? 신바트가 대답하길 그는 너와 같은 마법사야. 유타는 충격을 받으며 저런 아이가 어떻게 마법사일 수 있어? 그는 알렉에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고 손을 내민다. 알라가 손을 내밀지만 갑자기 유타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말한다. 너는 느려? 그리고 신바트에게 말하길 이 아이와 동맹을 맺을 계획이냐고. 다시 알라를 향해 돌아서며 말한다. 너의 왕위 후보를 보여줘. 알라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하지 않는다. 주타가 말한다. 내가 직접 찾을게. 그의 눈이 변하며 주변에 서 있는 마귀들을 보다가 이만희 아리의 단검에 남긴 흔적을 발견한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오늘 아흐마드 왕이 모욕한 사람 아니냐. 알라는 매우 화를 내며 말한다. 아리는 왕이 자신을 거부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 갔다. 주타는 그의 진병을 꺼내 아리와 함께 날아간다. 알라는 주타가 나쁜 사람임을 확신하며 멈춰야 한다는 느낌을 갖는다. 신바트가 마스라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그의 공격은 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이 없기 때문이다. 주타는 자신의 마귀를 모아 전체 지역에 쏘기 시작한다. 알라는 마귀 방벽을 만들어 그것을 막고 자신의 마귀를 다시 쏘아 주타의 방벽을 무력화한다. 유타는 놀라며 알렉에 말한다. 우리의 마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서로 상쇄될 거야. 우리는 마법으로 싸워야 해. 알라는 혼란스러워하고 유타는 마법이란 룩, 즉 나비가 만들어내는 순수한 에너지라고 설명한다. 그걸 방출하면 큰 효과가 없고 주변만 파괴할 뿐이야. 하지만 룩에게 에너지를 모으고 그것을 번개로 변환하라고 명령하면 알레에게 번개를 쏘아 그의 방패를 파괴할 수 있어. 연기가 걷히자 유타는 당신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가 공격을 막았어. 유타는 알라의 힘을 인정하지만 아직 내 마법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바그다드의 안개를 모아 물로 변환하고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형성해 그것을 타고 날아간다. 신바트는 그가
비행 마법과 얼음 마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갑자기 유타가 얼음을 여러 개의 화살로 변형시켜 무작위로 쏟아낸다. 유고가 뛰어올라 그를 땅에 내리친다. 유타는 웃으며 유고의 등을 관통하는 화살을 더 쏘아낸다. 알라가 달려와 플루트를 불어 그를 강화시킨다. 얼음 화살이 유고의 몸에서 나가지만 그의 마고이가 등에서 새기 시작한다. 유고는 힘겹게 움직이고 알라는 그를 걱정하며 플루트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움직이려 한다. 그는 알라가 그들이 친구가 되기를 바랐던 것을 기억한다. 유타야가 그들을 기습하고 알레게에 번개를 쏜다. 하지만 모르지아나가 그를 재빨리 구해낸다. 알리가 그의 단검을 들고 유택에 돌진한다. 유타는 거만하게 신체 공격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말하지만 아몬의 표식이 빛나고 알리가 그의 방어막을 뚫고 얼굴을 다치게 하자 충격을 받는다. 유타는 알리를 날려보내는 마고이 폭발을 발사한다. 갑자기 유고가 유타를 빠른 속도로 가격하고 벽에 내리친다. 즉시 강력한 주먹으로 그를 가격해 땅이 부서진다. 유타는 알라가 그에게 마고이를 공급하지 않는데도 유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유에게 얼음 화살을 발사하지만 유고는 그것들을 모두 부수어 버린다. 유타는 알레에게 말한다. 즉,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마고이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 진은 너의 것이 아니다. 유타는 하늘로 날아올라 갑자기 유고의 가슴에 거대한 얼음 화살을 꽂는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유고는 양팔로 그를 꽉 붙잡아 방어막을 깨뜨리고 몸을 짓누른다. 유고는 손에 마법을 집중시켜 쾅 하고 내려쳐 주변 전체를 폭발시키는 일격을 날린다. 갑자기 코 제국의 공주와 그녀의 수행원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유고의 공격이 닿기 직전 주타를 구해냈다. 그녀는 수행원인 카카펜에게 그를 치료하라고 말하는데 그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의 현자다. 신바뜨는 그들이 매우 강력한 마법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하지만 유고는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양손에 마법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주는 머리핀을 잡고 진을 소환하는데 그 진은 비나야다. 그녀 주변에 물뱀 형상이 나타난다. 유고는 열기 마법으로 그녀에게 달려들며 물을 증발시킨다. 공주가 걱정하며 물을 칼로 변형시켜 유고의 몸을 빠르게 찔렀고 그는 플루트로 돌아갔다. 알라가 그들을 공격하지만 그들은 그의 공격을 피한다. 공주는 그에게 위험에 처한 친구를 구했다고 말한다. 알라가 대답한다. 유고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자가 싸움을 시작했다. 공주는 유고가 알렉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의 친구들임을 알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추종자인 안신, 안타이, 엔기를 시켜 그들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알라를 상대하기로 한다. 마스라는 거대한 자를 막으려 하지만 그의 힘은 마스라와 맞먹어 이상하다. 안타이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그는 모르지아나를 피한다. 그래서 자파르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선다. 검객이 알리를 공격하고 그의 숙련된 검객임을 깨닫자 싸움에 흥분한다. 알리는 긴장하고 신바뜨가 그들의 강함을 보고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공주가 땅에 내려와 비나야에게 검을 방패로 변환하라고 명령한다. 그녀가 끝내기 전에 신바뜨가 그녀의 손을 잡아 변환을 취소한다. 공주는 놀라서 묻는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는 그가 신바뜨임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수줍게 손을 뗀다. 신바뜨가 말한다. 당신 같은 신분의 사람이 이런 곳에서 싸우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는 또한 알렉에 멈추라고 부탁하며 유고는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정령들은 쉽게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알라는 진정한다. 신바뜨는 공주에게 특정한 이유로 여기 왔으며 더 적절한 장소에서 당신을 만나기를 바랐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동의하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물러나라고 명령합니다. 알라는 유고의 표식이 플루트에서 사라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반면 알리는 자신의 방에서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르기아나가 그에게 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알레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가 정말로 낙담해서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알리는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 같다고 말합니다. 유고를 소환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밖에서 누군가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급히 나가 알라가 땅에 쓰러져 있고 플루트가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를 치료하기 위해 호텔로 데려간다. 자파르는 그가 매우 약하고 위독하다고 말한다. 신바뜨는 알라가 너무 무리를 해서 루크가 그를 위해 에너지를 모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는 그의 플루트가 알라 자신에게서 마고이를 끌어냈다는 의미다. 즉, 그는 자신의 생명을 플루트에 담았다는 것이다. 신바뜨는 또한 유고의 표식이 플루트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챈다. 알리는 다시 절망감을 느낀다. 그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심지어 위로조차 할 수 없다.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군대가 도착했다고 경고한다. 알리는 그에게 검술을 가르쳐준 바르카크를 보고 그에게 달려간다. 그는 마차 안에 있는 형 신바뜨를 보고 신바뜨는 말한다. 너 정말 대단해. 알리,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많은 도둑들을 이끄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모인 걸 보면 무서워져. 신바뜨는 그를 보고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해. 신바뜨는 대답해. 이제 이해했어. 너가 안개갱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었구나. 너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어. 알리는 충격을 받고 신바뜨는 그걸 몰랐던 자신이 놀라워. 신바뜨는 말해.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알리가 그들의 리더였기 때문이야. 그가 그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이 나라를 고치고 구할 것이라고 믿었. 그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알리가 아마드를 막기를 원해. 그를 두려워하지만 그의 악의적인 의도에 더 두렵습니다. 바르키크는 왕의 죽음 당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르키오가 아흐마드 왕자에게 왔을 때 그는 내 이름은 은행가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재정 고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흐마드는 그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르키오는 그에게 재정 문서를 보여주며 이것은 펜이라고 불리는 보장 가치 노트로 공동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거래 때 사용하세요. 나중에 그들은 이 종이가 모든 상품, 공급품 및 특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르키오는 그들이 필요한 펜의 양을 제공했습니다. 모르게 그들의 전체 경제는 펜에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함정을 보지 못했다. 펜을 얻기 위해서는 이자를 지불해야 했고 그 가치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신바뜨는 대답한다. 은 조각은 그것이 만들어진 은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종이는 그건 그냥 종이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오직 그것을 생산하는 나라에 의해서다. 누군가가 그것을 경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바르킥은 말한다. 우리의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는 옛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이제 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모든 국경이 담보로 잠겨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고통받고 세금은 오르고 자원은 부족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왕은 슬럼가를 그들의 사람들과 함께 없앴습니다. 그런데 귀족들과 정부는 그들의 삶이 계속 나아지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왕은 사람들의 권리를 제국에 넘겨주어 돈의 원천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간은 매일 태어나니 이렇게 하면 영원히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구실로요. 알리는 화가 나서 묻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넘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신바뜨는 대답합니다. 그는 시민들을 코 제국, 림, 그리고 파르티비아에 팔고 싶어 합니다. 그는 바그다드를 노예 생산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모르지아나는 화가 나서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형을 막으러 여기 온 건가요? 그는 네라고 말하고 그녀는 알레에게 그를 멈추자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흥분하며 아리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신바드가 그에게 말합니다. 서명식 전에 행동해야 해. 모두가 놀라며 묻습니다. 뭘 서명하는 거지? 그는 말합니다. 5일 후에 아흐마드 왕은 코 제국의 공주와 결혼하고 그날 사람들을 담보로 계약서에 서명할 거야. 다음 날 마르키오가 아흐마드 왕에게 결혼식과 서명이 다시 바그다드를 번영시킬 것이라고 말하자 아흐마드는 순진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신바드로 돌아가서 그가 아리와 모르지안에게 코 제국의 급속한 성장과 힘의 비밀인 마기지터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또한 마기가 무엇인지도 설명합니다. 아리는 묻습니다.
너도 던전으로 안내받았니? 신바드가 대답합니다. 그건 지터 자신이었고 그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우리는 여러 번 싸웠습니다. 모르지아나는 충분히 듣고는 떠납니다. 알리가 떠나기 전에 신바드는 그에게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떠나고 나서 신바드는 그에게 너의 아버지는 나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한 번은 그가 기대하는 아들이 있다고 말했어. 분명히 너를 의미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의 아들이 나처럼 던전을 정복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우리의 만남은 아마도 룩 덕분이었겠지. 물론 알리는 이러한 말이 자신에게는 과분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알라 덕분에 던전을 정복했다고 말합니다. 신바드는 네가 아흐마드와의 일에 실망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지금의 진짜 문제는 너의 자신감 부족이야. 그리고 아흐마드가 왕인 한 바그다드는 제국의 눈 아래에 있을 거야. 나는 네가 왕이 되기를 원해. 알리는 충격을 받고 신바드는 그를 안심시키며 자신의 진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알리는 그를 끊고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어 라고 말한다. 신바드는 모르기아는 너를 믿고 있어. 그녀만이 아니라? 라고 대답한다. 너는 궁전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았잖아. 너의 형 신바드도 모두 너를 믿고 있어. 알리는 여전히 우울한 기분으로 신바드의 말을 처리하지 못한 채 떠난다. 그때 그는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자신과 카심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때를 기억한다. 같은 종류의 삶이다. 그는 또한 그가 포기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가 걷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그에게 부딪히고 알리를 보고 신이 난다. 모두 돌아서고 그를 보자 그 주위에 모인다. 그들은 왕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뭔가 해달라고 간청한다. 갑자기 그의 손이 밧줄에 묶이고 누군가 그를 끌어당긴다. 그는 카심과 갱단과 함께 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충격을 받고 너는 그동안 어디 있었어? 라고 묻는다. 카심은 그를 그들의 은신처로 데려간다. 알리는 제국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너는 어디 있었어? 라고 묻는다. 카심은 신바드의 존재를 참을 수 없었어. 라고 대답한다. 그가 나를 무시하게 두지 않을 거야. 알리는 답답하게 반응하며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 카심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장시켰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가면을 쓴 남자가 들어오고 카심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무기를 얻는 데 도움을 주었고 왕의 노예 계획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르멘입니다. 사르멘이 알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알리는 어두운 룩에 둘러싸인 기분이 들고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카심에게 말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멈추세요. 아흐마드는 제국의 지원과 대규모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심이 오만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 알리는 충격을 받고 묻는다.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아냐고. 하지만 카심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에게는 더 나은 국가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 알리는 카심이 무고한 사람들을 이런 일에 끌어들이려는 것에 경악한다. 카심은 내일 계획을 실행하자고 말한다. 너도 함께 할래? 알리는 거절하며 말한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나는 누구의 생명도 희생하지 않고 이 나라를 구할 거야. 갑자기 카심이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말한다. 너와 함께 있는 게 싫어. 너는 힘도 의지도 없어. 왕족으로서도 너는 쓸모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너가 필요 없어. 내 길을 고집한다면 다음에 만날 때는 적이 될 거야. 그날 밤 알리는 신바드에게 가서 진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 하지만 카심과의 일은 말하지 않아. 어쨌든 그는 여전히 그의 친구니까 다음 날 신바드는 그에게 공동공주가 만든 것과 같은 무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해. 진 장비라고 불리는 것을 더 큰 목표는 무기뿐만 아니라 그의 온몸을 진 장비로 덮는 것이야. 그가 성공하면 그의 무기는 아몬의 것과 비슷해질 거야. 알리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 신바드가 말하길 만약 마고이를 모두 소모하면 네 배는 쓸모없게 될 거야. 알라가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더 많은 마고이를 모을 수 있지? 신바드가 대답한다. 쉬면서 배를 가까이 두면 몇 시간 안에 마고이가 회복될 거야. 그날 밤 자파르가 신바드에게 제국이 바그다드로 향하고 있다고 속삭인다. 신바드가 움직여야 한다고 결심한다. 그는 말한다.
이제 공주에게 말할 때야. 다음 날 알리가 무모하게 혼자서 변장을 하고 왕궁으로 향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왕궁 밖에서 시위하고 있다. 알리가 그들 사이를 지나간다. 경비들이 그를 들여보내지 않자 그는 망토를 벗으며 말한다. 제3왕자로서 문을 열라고 명령한다. 경비병들이 문을 열고 알리가 무기를 들어 불꽃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도시를 바꿀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 공동공주가 카카펜에게 주트르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그릇을 사용했지만 그의 뼈는 모두 부서졌습니다. 그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왜 제가, 공주가 정치적 결혼에 강제로 끌려가야 합니까? 그는 바그다드가 무역의 중심지이며 그 위치가 전략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통제권을 얻고 사람들에게 선의를 보이기 위해 그녀와 같은 공주가 여기서 여왕이 되어야 합니다. 카카페는 그녀가 안타깝지만 황제의 직접적인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녀의 맏형도 결혼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습에 따르면 신부는 결혼식 날까지 약혼자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흐마드 왕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야 하지만 그가 키가 작고 비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신바트와는 다르다. 한편 마르키오는 아흐마드 왕에게 안타이, 안신, 앵기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왕은 자신의 경비병조차 그들에게 맞서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는다. 마르키오는 그들을 자신의 개인 경호원으로 임명한다. 갑자기 누군가 궁전에 침입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고 경비병들이 알리를 창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아흐마드 왕은 분노하며 마르키오에게 그를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안타이는 앞으로 뛰어들어 마스크를 벗고 갑자기 거대한 코끼리로 변신하여 알리를 벽에 부딪힌다. 하지만 알리는 일어나서 그의 단검에 불꽃으로 공격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 안타이는 불꽃을 끄고 알리는 훈련에서 배운 것을 사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그는 실패한다. 그가 진 장비를 활성화하려 할 때마다 안타이가 방해한다. 아마드는 알리 손에 든 불타는 단검에 혼란스러워하고 마르키오는 그것이 진 그릇이며 알리의 움직임이 사용 경험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아마드는 알리가 던전 정복자임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이는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알리는 자신의 무기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묻는다. 이게 내가 쓸 자격이 없다는 의미인가? 갑자기 안타이가 강하게 그를 때려 피를 흘리게 한다. 안타이가 그의 거대한 발로 짓밟기 전에 알리는 자신을 믿고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다짐한다. 그는 항상 자신을 믿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알라를 기억한다. 알리는 단검으로 안타이의 다리를 찌르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난다. 안타이는 분노에 차서 그를 향해 돌진한다. 알리는 진장비를 다시 시도하지만 몸이 타버려도 신경 쓰지 않는다. 갑자기 단검이 커다란 검은 검으로 변하고 그는 안타이를 반으로 가른다. 그들은 던전의 고릴라 괴물들을 알리에게 풀어놓는다. 그는 쉽게 그들을 반으로 가르지만 그들은 다시 재생된다. 알리는 아몬의 불꽃을 검에 담아 그들을 태운다. 그러자 그들의 우두머리가 나타나고 알리는 그의 마고이, 마법력과 다 떨어질까 걱정한다. 그는 계속 괴물들을 태우던 중 갑자기 모르지아가 나타나 고릴라 우두머리에게 무릎을 꿇는다. 그는 그녀에게 묻는다. 왜 여기 왔니? 그녀는 대답한다. 너를 도우러 왔어요. 그는 말한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녀는 알아. 하지만 그 일들은 이 짐승들을 죽이는 것과는 상관없어. 라고 말해. 그녀는 대신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으려 한다. 모르지아나는 괴물들에게 소리치며 겁을 주고 알리도 겁에 질린다. 그 후 그녀는 그를 잡아 채 문 위로 던진다. 그녀는 고릴라 리더 앞에 서서 그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는 말한다. 지난 전투에서 우리에게 맞서지도 못했잖아. 우리의 속도에 놀랐던 거야. 그녀는 자신감 있게 대답한다. 그게 내 전력의 전부라고 생각하니. 한편 신바트가 알리가 한 일에 대해 듣고 자파에게 말한다. 우리의 동료들이 곧 도착할 거야.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 그는 아직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궁으로 향한다.
동시에 알리는 궁 안에서 전속력으로 달린다. 갑자기 세 번째 황제 경호원이 그의 앞에 떨어진다. 알리는 화가 나서 검을 휘두르며 경호원의 무기를 부순다. 알리는 아몬의 검이 쉽게 강철을 베어낼 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그는 그를 끝내기 위해 달려가지만 안타깝게도 거미 단검 형태로 돌아온다. 그의 마고이는 고갈되었다. 호랑이 전사가 두 번째 검을 뽑아내고 순간을 이용한다. 알리는 신바드가 마고이를 회복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바닥에 기름을 붓고 단검으로 불을 붙여 불꽃을 일으킨 후 그것을 마고이 대신 사용하여 단검을 아몬의 검으로 변형시키고 호랑이를 가르는 데 사용한다. 한편 모르기아는 고릴라들과 싸우고 있지만 끝내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마스라가 안개갱에 맞서 사용했던 기술을 기억하고 시도한다. 하지만 그녀의 힘은 부족하다. 그녀는 주 리더를 겨냥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4개의 기둥 사이를 점프하며 속도를 높인 후 갑자기 고릴라 리더를 향해 다이빙하여 그의 몸을 찌른다. 마침내 알리는 아흐메드 왕의 방에 도착하고 그의 경비원들의 시체를 본다. 그는 역겨움을 느낀다. 아흐마드가 남은 경비원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알리는 말한다. 멈춰. 나는 아흐마드 왕과 이야기하러 왔지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아마우드는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반복한다. 경비원들은 알리에게 창을 겨누고 그를 땅에 눕힌다. 놀랍게도 신바드는 개입하여 바르카크에게 그들을 멈추라고 명령하고 알리에게서 그들을 밀쳐낸다. 아마우드는 분노하며 외친다. 너는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항상 네가 옛 왕의 개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돌아서서 소리친다. 그를 듣지 마라.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빈민 쓰레기일 뿐이다. 신바드는 알리가 여기 오기 위해 쏟은 모든 노력을 생각한다. 그는 아마우드에게서 왕의 호를 빼앗고 왕세자로서 경비원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떠나라고 명령한다. 공주는 자신의 방에서 소란을 듣고 아마우드 왕은 신바드에게 묻는다. 너가 그 갱단에게 정보를 유출한 거냐? 신바드는 대답합니다. 네. 당신은 미쳤고 내일 사람들을 팔 계획입니다. 왕은 그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신바드는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책임을 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예흐마드는 말합니다. 그럼 지금 당신이 한 일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말해보세요. 신바드는 압도당하고 절망 속에 무릎을 꿇으며 아흐마드는 그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말할 수 없는 겁쟁이라고 비하합니다. 하지만 알리가 그를 끊고 말합니다. 신바드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갱단의 은신처에 저를 만나러 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는 상황을 통제하고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신바드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아마드가 격분하여 병사의 검을 잡아들고 알리에게 돌진한다. 알리가 검을 잡아 빼앗아 옆으로 던지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다. 그러더니 말한다. 네가 제국의 압박을 받아서 옳은 일을 하지 못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파멸로 몰아간 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기회를 잡아 왕좌에서 물러나라. 그러나 아마드는 거절하며 다시 경비병들에게 알리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번에는 경비병들이 그를 무시한다. 그는 충격으로 환각을 보기 시작한다. 같은 시각 도둑들이 신바드의 집 마법 용기들을 훔쳐 도망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생각하며 신바드가 전투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알라와 유타에 의해 엄청난 수의 까마귀가 나타나고 모두에게 보이게 된다. 마르키오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낀다. 그동안 공주가 왕의 방에 들어와서 묻는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자신을 소개한다. 나는 코 제국의 공주 코교코린이다. 그녀는 묻는다. 너희 중 누가 아흐마드 왕이냐? 아직 그를 보지 못했다. 아흐마드가 자신을 밝히자 그녀는 실망한다. 더 나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마르키오가 나서서 말한다. 사실 지금 왕이 누군지 우리는 잘 모른다. 아흐마드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났다. 아마드가 화를 낸다. 하지만 공주는 더 이상 그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비밀스럽게 안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억제한다. 이 결혼은 그녀의 의무다. 그녀는 말한다. 내 임무는 왕과 결혼하고 합의된 조약에 서명하는 것이다. 현재 왕이 누구든지 간에 그녀는 그들이 빨리 왕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바르키크가 신바드에게 말한다. 왕이 계승에 따르면 당신은 왕세자로서 정당한 왕입니다. 하지만
신바드는 자신이 그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으며 지금까지 형에게 맞설 수 없었다고 인정한다. 바르키크가 대답한다. 하지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알리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말합니다. 나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내가 이 왕국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공주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그다드의 셋째 왕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동제국의 대표로서 여러분에게 요청이 있습니다. 바그다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조약을 취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흐마드 외에는 그 내용에 동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문제입니다. 내일 나는 새로운 왕과 결혼하고 서명식을 시작할 것이다. 알리는 말한다. 당신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없기 때문이다. 군주제는 오늘 끝난다. 사람들은 왕을 원하지 않는다. 아흐마드 왕은 알리가 23대의 왕권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에 분노한다. 알리는 외친다.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왕이 그의 백성에게 고통만 준다면 우리는 그를 제거해야 한다. 백성은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위원회가 이끄는 공화국을 만들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나라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공주는 자신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흔들린다. 갑자기 신바드가 세계의 동맹국 외교위원회 멤버들과 함께 들어오며 내가 알리를 바그다드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 왔지만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주는 알리에게 말한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할 수는 없어. 모든 왕실 권리가 바그다드의 빚을 갚기 위해 담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 알리는 대답한다.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 권리의 이전이 무효로 간주되기를 요청하는 거야. 당신이 아는 바그다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새로운 국가는 완전히 다를 거야. 그것은 모든 오래된 조약이 전혀 상속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해. 카카페는 이 아이디어가 순진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계약은 간단히 취소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알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공주에게 요청합니다. 모든 조약을 취소해달라고 황제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그녀는 대답합니다. 제국의 대답은 한마디일 것입니다. 터무니없다. 알리는 공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정치적 결혼에 대해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생각을 하며 말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수행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세요. 그녀는 대답합니다. 공동제국의 목표는 이 나라를 무혈로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 행동에 의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요청해 보라고요. 저는 보답 없이 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자를 붙여서 우리의 빚을 갚겠습니다. 무역을 통해서요? 그 이자는 제국이 바그다드를 정복했을 때 얻는 것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임무를 불태울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잡고 이익을 취할 것인가요? 공주는 화가 나서 대답합니다. 당신의 논리를 듣지 않겠어요? 신바드는 끼어들며 말합니다. 황제가 바그다드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그다드가 제7바다 동맹에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략당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는 황제가 우리의 동맹과 가치를 존중한다고 믿습니다. 공주는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그다드가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하나요? 나는 믿지 않습니다. 알리는 대답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합의된 조약입니다. 바그다드와 신드리아의 관계는 2세대 동안 강했습니다. 공주는 최종 결정을 황제에게 맡기기로 하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물러납니다. 신바드가 공동제국에 와서 바그다드가 그의 동맹에 합류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동의합니다. 공주는 얼굴이 붉어지며 안도한 듯 걸어가고 자신이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기뻐한다. 그리고 아마드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게 되어 행복하다. 경호원들은 모두 알리에게 환호한다. 신밥이 그에게 경례를 하고 물론 신밥은 자랑스럽다. 하지만 축하의 시간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마르키오는 무언가를 꾸미는 것 같다. 나갈 때 공주의 경호원들이 묻는다.
너 정말 지터를 여기 두고 가는 거야? 그녀는 대답한다. 재무부 장관이 그러라고 했어. 그러니 괜찮아. 그녀는 신바비 제국에 올 것이라는 사실에 분명히 신이 나 있다. 알리가 궁전 발코니에 나와 바그다드 사람들에게 말한다. 오늘 아마드 왕이 왕좌에서 물러났으며 후계자는 없을 것이다. 군주제는 끝났습니다. 바그다드는 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한편 마르키오는 옥상에 있고 블랙룩이 그에게서 흘러나와 안개갱의 사르멘에게 닿습니다. 알라의 화이트룩이 큰 새를 풀어줍니다. 반대편에서 알리가 사람들에게 공화국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자파르는 알라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그가 보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동시에 안개갱이 무장하고 준비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알리는 매우 기뻐하고 사람들은 그를 위해 구호를 외치지만 카심과 그의 갱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람들 중 한 명이 카심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카심은 알리와 함께한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항상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했음을 회상한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바그다드가 공화국이 되었다고 들었어. 한때는 첫 번째 왕의 것이었고 이제는 국민의 것이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우리를 억압적인 정부에 끌어들였는가? 우리가 높은 세금에 시달렸던 것을 잘 기억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었을 때 죽은 자들은 돌아오지 않아. 귀족과 왕실은 우리의 적이며 우리는 그들을 제거해야 해. 자이나브는 환각의 검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그를 믿기 시작한다. 반대편에서 자파르는 알라를 깨우려 하고 알라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알라는 유고의 머리 앞에 서게 된다. 유고는 그에게 말한다. 내가 룩에게 내 의식을 여기로 가져오라고 부탁했어. 걱정하지 마. 너는 아직 살아있어. 한편 마르키오 때문에 흑백 룩이 모이고 있다. 사르메는 그에게 가서 말한다. 나는 궁전의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르키오는 단지 룩일 뿐이고 사르멘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를 폭파시키지만 룩은 다시 그의 몸을 재조립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상 아래에서 궁전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반대편에서 유고는 알렉에 말한다. 운명의 흐름을 되돌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 룩은 검은색으로 변해. 마귀도 마찬가지야. 검은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나도 놀랐고 나는 내 스승에게서 가져온 모든 마고이로 싸웠어. 너는 내게 네 마고이를 주려고 했지만 나는 너의 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인의 것과 비슷하더라도 네 마고이를 받을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너를 보호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남은 플루트의 에너지를 사용해 너를 여기 소환했어.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는 궁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며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지만 어두운 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모든 사람들이 이를 막으려 해도 그들은 할 수 없을 거야. 어둠이 세상을 덮을 때 사람들은 그 어둠을 깨기 위해 힘이나 기적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힘이야. 그래서 너는 세상과 운명에 대한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한 곳으로 가야 해. 다시 말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알라가 의식을 잃고 유고가 그를 문으로 들어올리며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에 슬퍼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생겼기에 걱정하지 않아. 그리고 그는 열려라. 참깨 라고 말하자 문이 열린다. 알라는 깨어나자 자신이 우주에 있음을 깨닫고 위대한 지식의 소용돌이의 입구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각 작은 조각은 세상의 진리의 입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해 여행하고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알라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라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자파르가 안심하자 그와 마스라가 궁전으로 향합니다. 동시에 알리가 카심과 그의 무리에게 가서 그들을 불러 둘러싸입니다. 그가 묻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더 이상 왕은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카심이 대답합니다. 평등입니다. 왕이 없는 왕국. 언제 그런 걸 원했지. 그는 검은 연기를 내뿜고 알리는 뛰어오른다. 그러자 나머지 일행도 같은 연기를 내뿜고 알리는 모두 같은 검을 가진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알리는 아몬의 불꽃을 풀고 자이나브는 환상검으로 방역하며 모두가 검은 연기로 그를 묶는다. 카심은 큰 영이 구체를 모아 그에게 쏘지만 알리는 아몬의 힘으로 그것을 반으로 자른다.
그리고 모두가 알리 손에 든 아몬의 검에 충격을 받는다. 일행 중 한 명이 황금 안개 검으로 그에게 돌진하고 알리는 그것을 부수며 빠르게 공격, 모두의 검을 부수어 버린다. 그는 검을 카심의 목에 대고 후퇴하라고 요구한다. 카심은 퇴각보다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한다. 알리는 땅에 주저앉아 울며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 지금 너와 네 그룹이 떠나면 혁명은 없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 카심은 대답한다. 나는 너처럼 순진하지 않아. 그리고 떠난다. 그때 알리는 상인이 했던 말을 기억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이 무기 안의 힘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너가 올바른 그릇이 아니라면 죽을 거라고. 갑자기 그는 부서진 검을 자신의 심장에 찔러 넣고 모든 부서진 무기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어 그의 몸을 찌르며 그를 무서운 검은 악마로 변하게 한다. 그는 검은 구체를 발사하며 경비원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모르지아나는 알리를 진정시키려 하며 말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두가 죽을 거야. 갑자기 카심이 아흐메드를 바라보고 그쪽으로 향하자 모르지아나는 재빨리 뛰어가 그를 땅에 차서 넘어뜨린다. 알리는 여전히 그게 카심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카심이 공격하기 전에 알리는 그의 손을 잘라낸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의 손이 다시 재생된다는 것이고 그 주변의 검은 루크가 사람들의 마음속 증오와 원한의 원천입니다. 카심은 더욱 거대해지고 모르지아나는 그에게 달려가지만 그는 멀리서 그녀를 들어올려 도시 한가운데로 던집니다. 카심은 거대한 검은 구체를 모읍니다. 신바뜨는 그 위로 올라가 그의 눈꺼풀을 잡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찌릅니다. 신바뜨는 알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만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를 죽여. 그래서 알리는 아몬의 불을 그의 검에 모아 그를 찌르려고 하지만 루크가 그를 막습니다. 알리는 아몬에게 더 많은 힘을 요청하고 장비된 진이 그의 팔에 모입니다. 갑자기 카심의 진짜 몸이 발을 하고 알리는 집중력을 잃고 악마가 그를 밀쳐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신바트를 자신에게서 던져버립니다.